앞으로 BM보다는 더 낫겠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7,500만 원 더 샀고요. 각각 1,500을 샀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딱 되죠. 좋을 것 같아갖고. 리튬 얘기 뭐 이렇게 예. 좀 추가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최근 기사를 보면 뭐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리튬 국유화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IRA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리튬 확보 이런 원자재 확보가 핵심일 텐데 그 K 배터리 기업들이 좀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죠. 잘한다는 것보다는 열심히 사실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의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제 한국거래소 같은 이제 공적 기관이죠. 이제 사실 사기업 형태인데 이제 공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데서 안 도와줘요. 오히려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빠떼아시 자른 거예요. 예.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이 가장 큰 틀은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 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이고, 미국이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한 핵심 광물 다자 협력체로 2022년 6월달 출범했습니다. 이거 출범하고 2달 있다가 RA가 출범된 거예요. 통과된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 보시면 되고, 이 MSP 협력국으로는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 그래서 이제 서방 민주 진영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방 민주 진영 대 중국, 이런 형태로 지금 전쟁을 하는 거고요. 광물 자원 확보하기 위한. 거기에 이제 가장 선두에서 이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제 미국이 하고, 우리가 이제 파트너로 참여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고,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원료가 되는 히토류, 이런 거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올해 1, 4분기 정도의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 MSP 회의가.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이제 탄자니아, 요런 나라들, 이제 나이지리아, 요런 나라들이 이제 옵저버로 같이 참여를 해갖고, 너네가 그동안 중국에다가 자원을 많이 팔았는데, 사실 그거, 너네 거 걔들이 약탈하게 그런 거잖아. 우리하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좋은 조건으로 해서 돈 많이 쳐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사업 잘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이제 거기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리튬 광산은 금양이 개발하고 있었던 거고. 예. 근데 그거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여의도는 저거는 사기다. 저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기꾼 배터리아시 어떻게든 조져라 하는 얘기가 작년에 금융감독원과 이제 한국거래소를 주축으로 해서 그런 이제 모종의 계획 같은 것들이 계속 짜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결정타를 맞은 게 그 5월 달에 그 몽골 광산 이제 그거 계약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이제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도저히 이제 인정을 못 해주겠다. 예. 그래서 결국 그 공시 나오고 기사 나오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사표 내고 나온 거거든요. 사표 낸 게 아니고 퇴사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진행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냐 보시면, 핵심 광물 공급망 탈중국해서 한미몽 3자 협의체가 출범이 됐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몽골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리튬 같은 그런 이제 2차전지 관련 광물에 대한 협력을 이제 해나가자 하는 그걸 한 거예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참석을 했고, 이런 거거든요. 되게 정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이걸 찍으려면 몽골에 리튬 강산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몽골이랑 같이 있으니까. 예. 몽골에 있는 리튬 강산은 한국 업체가 들어가서 이제 개발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있습니까? 금양밖에 없어요. 우리 때문에 이거 한 거라니까. 금양 때문에 이 한미 몽 3자 협의체가 출범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금융감독원, 여의도,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 특히 이제 실명 얘기하기 좀 그렇죠. 하여튼 그 사람 해서 대놓고 이거 사기치는 거다, 거짓말 하는 거다,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작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막 압박을 가해갖고 배터리 이슈를 직장을 자른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책임이 있어. 책임져야 된다고.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당신들이. 그런 차에서 보면 이게 6월 27일 기사고, 이게 5월 11일 기사입니다. 한경 코리아 마켓에서 800억으로 118조 광산 확보 20% 뛴 금양에 무슨 일이, 배성재 기자 해서 호재성 공시 후에 자사주 매각을 할 경우 의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것 아니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지가 피해갈 수 있게 글을 썼지만 사실은 이 800억으로 118조 광산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자사주를 팔아먹으려 하는 속셈이다. 이런 형태의 기사였다고요. 이런 형태의 기사가 한경코리아 마켓뿐만 아니고 한겨레 신문, 그 다음에 기타 여러 매체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어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고, 증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대놓고 이게 말이 되냐. 나는 정말 유감이다. 라는 얘기를 한 이제 기억으로 시작하는 성을, 과거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그 전문가도 있고, 네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저렇게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방송을 하게 자리를 만들어준 증권 채널들도 다들 같이 반성하고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이게 지금 까딱 잘못했으면 한국이 이제 리튬 광산을 개발을 해서 중국의 이 자원을 장악하고 있는 여기서 벗어나는 아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들을 당신네들이 공매도 쳐놓은 당신네 세력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나라의 장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었던 이 한경코리아 마켓,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각종 언론들, 그 다음에 관련돼서 그런 얘기들을 막 자신있게 얘기하고 돌아다녔던 그런 전문가들, 다 같이 석고대지하고 반성하고 사과문 작성하고 나한테 손해배상 하시고 위로금 주시고 이러셔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많은 시민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말이 많은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게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내 느낌을 아무런 확인 없이 그냥 내 느낌적인 느낌을 막 내뱉는 게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 정도는 예, 나이스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전고체 쪽 확실히 부가가치가 있고 이쪽으로 좀 개발이 막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양극재 업체들이 실제로 여기저기서 전고체 사업 진출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에코프로가 일단은 그룹이 이제 가장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스코 그룹, 세 번째가 이제 LG화학이라는 순서고요. 그거는 이제 먼저 뛰어든. 먼저 뛰어든. 네. 2017년에 에코프로가 시작을 했고, 그거 보고 이제 포스코가 따라한 게 한 2, 3년 정도 텀이 있고요. LG화학은 최근에 시작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새만금 쪽에 이제 전고체 공장들이 다 이제 지금 짓고 있는데 완공되는 시점이 한 2년씩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이제 앞서 있는 가장 좋은 회사로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에코프로 산하의 자회사로 있고, 지금 이제 상장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한국거래소 이런 쪽, 그러니까 여의도 쪽에서는 한 3조 원 정도, 이제 공모가 기준에서 이제 기업 가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장외에서는 대략 한 7조? 7, 8조 정도 지금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만 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당 12만 원이면 7조 5천억 정도입니다. 예, 그렇게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돼 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이제 그러니까 3조는 보다는 훨씬 하여튼 좀 높을 거다라는 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전고체를 해요, 사업을.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전고체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는 더 낫겠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LG그룹에서도 그 전고체 사업은 LG화학이에요. 화학이죠.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진도 자체가 에코프로가 가장 앞서 있으니까 기술 수익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약간
조금씩 좀 이제 뒤쳐져 있다. 포스코는 에코프로에 비해서 좀 뒤쳐져 있고, LG화학은 포스코에 비해서 좀 뒤쳐져 있고, 이제 그런 형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확실히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뭐 한다든지 하면은 좀 그쪽 밸류가 같이 좀 부각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무식한 애들 공부도 이제 택도 안 되게 해갖고는 상장하면은 그 주가 떨어져. 카카오 봐봐. 이렇게 문어발 상장해갖고 주가 떨어졌잖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전문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게 과거 데이터도 제대로 확인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대형프로에서 그 자꾸 얘기하는 네. 그거를 그냥 듣고 그 진짜인가? 그 아무 이제 비판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요.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카카오 자회사들이 상장할 때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카카오 게임즈 상장할 때 카카오 주가 올랐고요.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카카오 주가 올랐고요. 카카오페이 상장할 때 카카오 주가 올랐다고요. 오르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버블식이 7배 오른 거고, 근데 올랐다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상장을 했는데, 그 자회사들이 그 가격이 유지를 못하니까, 카카오뱅크 4분의 1등, 카카오페이 4분의 1등, 카카오게임 4분의 1등 나니까, 그거 따라서 카카오가 3분의 1등 난 거거든요. 아니, 그런 건데, 아니, 그런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면서 그거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게, 마치 눈먼 장님이 기란대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좀 공부 좀 하고, 좀 제대로 좀 확인하고 얘기해요. 좀 책임감을 가져요. 전문가라고 할 사람은. 사실은 보면, 그, 의사로 치자면, 의사면은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를 내가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병이라는 게 딱 봐갖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의료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고쳐질 것 같은데 해도 안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열심히는 다들 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증권 쪽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꼭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꼭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지를 내가 일단 한번 묻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 같으면 이제 환자가 와서 가고 해서 예후를 보고 병이 낫고 이런 거 확인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계속 팔로우업 할 텐데,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움직였던 분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팔로우를 하고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는지, 그냥 와서 이제 대충 얘기하고 얼굴만, 이름만 알려가지고 내 채널에 유인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유료 강좌 팔고 리딩해서 돈 벌고 이런 목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작가님의 뭔가 좀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7,500만 원 더 샀고요. 예. 그 선댄 TV를 참고하시고요. 말씀하세요. 예. 네. 지금 이제 그때 최근에 7,500 샀을 때 제가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을 각각 1,500을 샀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을 1,400을 샀습니다. 그 SK이노베이션이 제가 600만 원 있었어요. 조금 갖고 있었어요. 많이는 안 갖고 있었어요. SK이노베이션. 네네. 요번에 이제 많이 떨어졌길래 좀 많이 늘렸고요.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제가 285주가 있었는데, 300주 채우려고 15주 더 샀고요. 예. 그 다음에, LG엔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나노신소재. 각 500만 원씩. 그렇게 요번에 좀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산을 하되 약간 집중된 종목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를 지금 이해하시면, 그거 들으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전반적으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000년이고. 그러니까, 다 오른 건 아니고, 이제 4월 달에 그때 곧 피크를 치고 빠졌다가, 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다 거친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가 제일 이제, 선두에 서서 달려나가고 있고, 다른 주식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전고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좀 더,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좀 느껴져 갖고, 그래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나눠서 샀는데, 일단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딱 되게 좀 좋을 것 같아 갖고 좀 그런 샀고, 뭐 LG화학도 좀 마찬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